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이제 7월달이기 때문에요. 서귀포 YWCA에서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강의를 보강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어떻게 하면 개념을 잡고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인삼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 VIP 37강 교재는 229페이지 기출문제집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과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시험에 잘 나오죠. 올해 특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옥수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출제는 보면 3, 5, 6, 7회 8, 9회는 안 나왔죠. 10회 11회도 새롭게 도입된 농업수입 안정보험, 농업수입 감소보장의 옥수수가 출제가 유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도는 별 3개로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에 대해서 집중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인삼의 피해율은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미평으로 해서 대관인 피해 면적 이렇게 해서 평수미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관 피해 면적에 대해서 피해율을 곱하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이게 칸 단위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도 옛날부터 아파트는 몇 평이다 했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단위 면적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아파트도 평수가 이제 단위 면적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언젠가는 바뀌겠죠. 인삼 품목은 현재 칸의 개념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300칸이다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이렇게 시설을 엉성하게 해놓고 인삼을 재배를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것이 한 칸이단 말이에요. 한 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언젠가는 단위 면적도 바뀔 때가 있겠죠. 지금은 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칸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칸이 뭔데 했을 때 칸 넓이가 있겠죠. 그 지중국의 간격, 이것이 간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삼에 보면 요렇게 그래서 쭉 여기다가 인삼을 재배한단 말이죠. 인삼은 물을 싫어하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인삼을 재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로 세로죠. 그래서 칸 넓이는 가로 세로다. 가로 세로. 그래서 가로는 지주목 간격, 이 간격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요것이 바로 두둑폭과 고랑폭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죠. 그래서 지주목 간격하고 두둑폭. 그래서 옛날에부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이게 두둑을 두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심이 두둑하단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두둑하다. 그래서 일항폭이죠. 이게 두둑이라고 하는 것은 일항폭이죠. 일항폭과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삼에서는 인삼이 할 때 두둑하다는 말을 쓰기 때문에 두둑폭과 고랑폭의 합계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작물의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1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 이것에 대해서 곱하기 재배면적 분의 피해면적이라는 공식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때 공식을 쓰면서 담당자는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소를 합쳐라 라고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을 쓰더라도 우리는 시험에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율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연금별 기준 수확량 분의 연금별 기준 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비율. 잘 보시면 이게 평수미평이죠.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이것은 각 농지당 단위 면적당, 그죠? 1m, 1m 되는 이 부분에서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미리 정해 놨습니다. 이것이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인데 평년 수확량이 전국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평수미평과 똑같다는 거죠. 연금별 기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평수미
평 요렇게 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은 연금별 기준수확량분의 연금별 기준수확량이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수확량인데, 그죠? 이 수확량은 합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똑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7회 시험에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 평수 미평으로 하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금별 기준 수확량은 가입 당시 연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입 당시의 연금은 플러스 1을 해주든 말든 어쨌든 시험에 나올 때는 가입 당시의 연금이 3년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년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게 4년근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월 달에 가입하고 1월에 사고가 나더라도 4년근이 아닌 가입 당시에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연금 기준으로 하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대관, 재배면적분의 피해면적을 혹시 모르더라도 재배면적이 300칸이다 했을 때 피해면적은 200칸 주어지면 반드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삼은 한 번에 수확하지 않습니다. 뭐 수확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할 때 이번에는 50%만 해주세요 라면 동일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피해를 다 입었더라도 재배면적분의 피해면적을 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의 핵심이 뭐냐? 파손 칸수,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손이냐 또는 20%, 40%, 60% 피해를 입었느냐 해서 그것을 복구한 기평가 재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때 산정 방법이 독특합니다. 산출된 피해액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한다. 다만 피해액의 보험가액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값이라는 걸 씁니다. 중간값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값을 1번, 2번, 3번을 구해서 중간값이죠. 이게 100이고 300이고 200이 나왔다면 중간값인 200이 되겠죠. 200만원이 이게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 해가림 시설에서 특별하게 평가를 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값을 사용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전체 이게 300칸이다 했을 때 이 300칸이 사고 당시 기준이죠. 사고 당시에 300칸에 대해서 한 칸이 가로 세로가 2m 곱하기 3m 했을 때 6제곱미터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얼마다? 시설비가 만원이다 해서 만원. 이 만원은 재조달 가액이 되겠죠. 재조달 가액. 재조달 가액 또는 피해액이 되고 이것은 신가가 되겠죠. 그죠? 중고값을 재죠. 사고 당시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그것이 철제다, 목재다 했을 때 목재일 경우에는 13.33% 곱하기 이제 월 단위 감가를 해줄까 하는 말이죠. 월 단위에서 2년이 됐다 했을 때는 2분의 24개월이 되겠죠. 12분의.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고 이것에 20%를 적용해줘. 이걸 기억해야 된다. 20%. 뭔가 모르겠지만 해가림 시설에서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 전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고값의 20%를 해준다. 이 값이 1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피해 입은 것이 100칸이다. 100칸에 대해서 6 곱하기 똑같이 해주겠죠.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피해 입기 전에 전체에 대해서 20% 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신가 여기까지 100 곱하기 6 곱하기 만 에서 신가 기준 피해 입은 것의 신가 또 피해 입은 것의 시가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삼 해가림 시설은 평가 방법이 중간값을 쓰더라. 중간값. 그래 중간값은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 중간값을 쓰더라는 거죠. 근데 1번이 뭔데? 순서는 바꿔도 순서에 관계없죠. 순서는 관계가 없다. 다만 1번을 우리는 전체에 대해서 중고값이죠. 중고에 대해서. 즉 중고라고 하는 것은 시가가 되겠죠. 시가. 요것에 대해서 20분을 해주는 값. 두 번째, 이는 피해 입은 것. 요거는 300칸이다 했을 때 300칸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거고, 요거는 100칸의 피해를 입었을 때 100칸에 대해서 피해 입은 100칸에 대해서 곱하기 신가. 제조달 가액이죠. 제조달 가액을 해주고, 세 번째가 2번에서 감가를 적용해야 돼요. 감가를 적용하니까 피해 입은 것의 시가가 되겠죠. 시가. 떼시자가 되겠죠. 시가. 이게 중고값이 되겠죠. 중고값. 신가니까 이거는 제조달 가액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까요? 그럼 산출된 피해액이, 잘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산출된 피해액이, 산출된 피해 입은 건 신가죠. 이거는 산출된 피해액이니까, 이거는 산출된 피해액이니까 피해 입은 것의 신가란 말이죠. 이 말은. 신가. 대해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그 피해 입은 것이 보험가액 전체 1번 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즉 이것이 100만원이다 했을 때, 그죠? 이것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 이하니까 이거는 150만원 쓰면 되겠네요. 그죠? 20% 이하니까, 그죠?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는 3번은 2번보다 적으니까 80만원 되겠죠. 이때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100을 하라는 거죠.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초과한다. 이것보다 초과하니까 이게 200만원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것보다 적단 말이죠. 이럴 때는 경우에는 이것이 결정되겠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방금처럼 숫자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이 말을 피해액이, 즉 2번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초과하니까 이것보다 크다. 2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번은 어떻게 할 건데,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이다 했으니까 80이 되듯 하겠죠. 이럴 경우에 요것이 중간값이죠. 얘는 보험가액 금액. 보험 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이 중간값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기준으로 중간값을 하자. 전체 가액의 20%, 신가와 시가다. 1번, 2번, 3번을 적어놓고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풀린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내용도 잘 보시면, 대입을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요 개념이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현상에서 손해액을 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손해액을 구하는 이런 부분은 중간값을 쓴다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이해가 동반돼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 품목의 핵심이 뭐냐? 보험금은 많이 했듯이 가피자다. 피해율은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니까 이는 기실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입이구나.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에서 그 실제 수입. 그 수학기 때 팔았을 때 그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이다 했을 때. 근데 실제로 팔아보니까 800만원 나왔다 하면 20% 소리 났죠? 1000만원 분의 1000만원 마이너스 실제 수입 800만원이니까 이거는 20%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그 비율 맞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 수입이 뭐지 하는 개념을 정확히 줘. 기준 수입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주어지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수입이 뭔데 했을 때 실제니까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라는 걸 암기하면 되죠.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입이니까 실제니까 조수미의 본명, 본 이름은 민숙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그래서 조사 수확량 플러스 위보상. 조수미의 본명은 숙이다.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의 작은 값을 쓴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면, 그죠? 그때의 값은 평년 수확량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년 수확량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또 나오는,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감자가 나오죠. 감자는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했는데 병충해 감수량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할 건데 보장. 그 다음에 그때의 기준은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플러스를 해줬다면 보장해주는 병충해 감수는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요것만 착각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맞출 수가 있다. 포도품목의 경우 착색 불량된 송이는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로 보아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과실이죠. 착색 불량된 것이 아니죠. 손해로 보아서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색 불량된 것이 아니죠. 정상이다 이거죠. 그것만 기억하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옥수수에서 정리를 좀 하자. 자, 옥수수가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는 기준 수입은 똑같죠. 기준 수입은 똑같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죠. 기준 가격은 가입 시에 결정이 되죠. 가입 시 결정이 된다. 이 평년 수확량은 문제에서 표준 수확량이 전까지 표준 수확량이 주어지면 가입 첫 해니까 2024년에 첫 해니까 첫 해 가입했으니까 표준 수확량의 100%가 평년 수확량이 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최저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10%형과 15%형이 없겠죠. 처음 들어왔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 15%형이 없습니다. 최저 자기부담 비율 적용하려면 20%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실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에 곱하기 민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요 공식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지금 이론서에 보면 이 값을 구하는 것을 제가 2차 2과목에서 자세하게 풀었죠. 2차 2과목을 참고해서 문제풀이를 보시면 됩니다. 2차 2과목에서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부분은 된다. 그런데 혹시 출제자가 실제 수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것이 손해액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손해액을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답안을 쓰고 난 뒤에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제출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100% 맞기 위해서 100% 정답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기준 수입은 이렇게 구하면 돼. 실제 수입은 가격이 수학기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손해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요 손해액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수입을 이것에 두 줄로 끄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출제자의 그 채점할 때 채점자가 혹시 요것을 갖다가 이론서에 나오는 게 아니다 해서 틀렸다 할 확률이 뭐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정리한다면, 이때 손해액은 수학기 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기준가격 2,000원이다. 수학기 가격이 2,300원이다 했을 때, 올랐을 때 피해액은, 손해액은, 그죠? 그때는 손해액은 기준가격, 그죠? 기준가격에서 곱하기 피해본 것,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10,000kg다 이게 주겠죠.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이 3,000kg다 이게 주겠죠. 이럴 경우에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기준가격이 또 주고 수확가격이 주었을 때. 그래서 손해가 난 것은 가격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메리트는 없죠. 손해가 난 것은 기준가격 2,000원에 대해서 피해 입은 것 3,000kg에 대해서 600만원이 되겠죠. 600만원이 손해액이 된다. 그죠? 그래서 2,000 곱하기 3,000 하니까 600만원이 나오겠죠. 근데 기준 가격이 2,000원인데 수학 가격이 2,300원, 1,700원이다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손해액은 요것도 피해를 입었죠. 기준 가격에서 피해 입은 거 3,000kg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그죠? 요것에 대해서는 그럼 또 추가로 손해는 기준가격과 수학가격, 즉 기준가격과 수학가격 300원 차이에 대해서는 요거 계산 안 된 7,000kg 되겠죠. 수확량이 되죠. 7,000kg. 요렇게 해서 손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300원 곱하기 7,000kg에 대해서 210만원이 되겠네, 그죠? 210만원이 추가로, 그죠? 손해를 입었다 보는 거죠. 수학기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요거 플러스 요거 600만원. 그래서 810만원이 손해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방금 구한 이 손해액이다. 즉 기준 수입은 요처럼 구했던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10,000kg, 기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이 10,000kg. 여기서 기준 수입을 쓰면 되겠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이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이 10,000kg에서 2,000원. 2천만원이 되겠죠. 이것이 기준 수입이다. 기준 수입에서 손해가 난 것 810만원을 빼면 되겠죠. 이것이 실제 수입이 맞잖아요. 2천만원. 이게 언뜻 보기에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119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 수익을 구하면 그럼 피해율은 기실기다. 이렇게 구하면 피해율 나옵니다. 답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불안한 것은 출제자가 이론서에 나오는 게 아닌 부분에서 채점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95%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자. 왜냐하면 옥수수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해서 구하면 되고, 실제 수입은 그 기준 수입에서 손해가 난 걸 빼니까 실제 수입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때 손해를 얼마나 입었지 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손해가 난 것, 그죠?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기준 가격을 해서 그 값과,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거 필요 없네요, 그죠?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기준 가격에다가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생긴 것에 대해서 수확량,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뺀 거죠. 그 공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좀 해두고 문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이제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자세하게 제가 미보상 비율이 있을 때도 2차 2과목에서 설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VIP 분들은 2차 2과목의 옥수수 편을 반드시 수강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시험 및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은 이 손해액에 대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손해액이 얼마인데 했을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신다면 이 부분도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삼에 대해서는 평수미평의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조수미의 본명은 민수기다 공식을 써놓고, 이론서에 나오는 실제 수입이 뭐냐 했을 때 기준 수입에서 손해가 난 것 이렇게 구하고, 손해액은 이렇게 구한다. 물론 상승했을 때, 수확기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구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 구해보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출제 유력한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